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백진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오늘은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될 때, 네. 또는 이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할 때, 주식 매매를 시작해야 될 때,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단어가 바로 매크로인데요. 이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심심찮게 접하게 되지만 이 정확한 의미나 또 활용법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우리가 이제 개별 주식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시작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주식을 이제 다 팔고 주식시장에서 좀 떠나야 될 때인지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거시적 경제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나 아니면 금리나 환율 이런 지표들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내가 주식을 해야 될 때다 아니면 팔아야 될 때다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내가 투자의 그 어떤 속성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. 그 중에 이제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상은 악재, 금리 인하는 호재, 그야말로 이거 국룰 아니었나요? 네,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악재가 맞는데요. 네.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 이제 생활도 팍팍한데 금리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도 안 좋고 우리 가게에도 부담이 되고 기업들도 부담이 되죠. 근데 이제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호재가 되고 금리 인하가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. 네, 제가 그동안 1타 강사님들의 이 수업으로 기초를 잘 다져놔서 알고 있는데요. 경기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좋아졌다가 이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거를 경기 순환이라고 하잖아요. 네, 너무 똑똑하신데요. 네. 제가 할 얘기를 뭐 다 해버리시는데, 네, 맞습니다. 이제 경기 순환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제 먼저 호황기를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. 경기 호황기일 때는 이제 소비가 증가하죠.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합니다. 생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.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을 만들 때 있어서의 비용이 증가합니다. 근데 이제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비용 증가분을 제품가에 인상을 시켜버려요. 자,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. 그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. 금리를 인상을 하면 사실은 시장이 악재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식은 대세 상승장이 나오거든요. 이 부분이 결국엔 금리를 인상을 해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고객들한테 제품가를 통해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이 호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경기 호황기 때 발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얘기만 들어도 이 태평성대 호시절이 또 따로 없네요. 하지만 세상 만사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 법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그 호황기 때 제품 가격 계속 인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이 찾아오는 구간이 발생이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,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다가 시간이 가면서 3,5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네. 4,000원 인상이 되고 4,500원, 5,000원까지 인상이 됐을 때는 그래도 커피를 사 먹었었어요. 하지만 5,000원이 넘어가는 순간은 사람들이 야, 커피 비싸서 매일 마시던 커피를 이제 일주일에 한두 잔만 마셔야 되겠는데? 라고 소비가 감소되는 이런 터닝 포인트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. 네. 이런 터닝 포인트 같은 때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기네 비용 증가분을 이제 제품가 인상을 시키기가 힘들겠죠. 왜냐하면 그러다가 매출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구간이 찾아오고요.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다가 금리를 인상해야 될 타이밍에 동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시장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금리 인하가 주가의 호재가 아니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? 네, 경기 호황기 때 이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발생이 될 텐데요. 이게 이제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 국내에서도 발생했던 현상입니다.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금리도 계속 인상하는데도 주가는 계속 끝없이 이제 치솟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제 이럴 때 갑자기 어느 순간 금리를 인상해야 될 타이밍인데 왜냐하면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. 근데 갑자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주식하던 거를 다 팔고 이익 실현하고 잠시 한 1, 2년 동안 주식을 쉬어야 될 타이밍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경기가 이제 안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금리를 이제 제로금리까지 낮추겠죠. 제로금리까지 낮추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란 걸 씁니다.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거든요. 이럴 때가 시장이 바닥일 수 있다.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들 주식을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
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럼 여기서 퀴즈 타임. 네. 그럼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때인가요? 아니면 팔고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때인가요? 아,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. 네. 아직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도 않았고 또 달러도 오르나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주식을 살 때일지 또 팔아야 할 때일지 도통 모르겠거든요. 네, 지금 조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어려워요. 부분이죠. 예.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악재가 발생된 게 뭐냐면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인하를 하고 경기 부양을 해줘야지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경기는 별로 좋지도 않은데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. 그래서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했던 거고 작년 시장이 1년 내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금리 인상 러시가 마무리될 거잖아요. 결국에는 이제 3월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시장이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는데 안 좋아진다면 오히려 금리를 또 이제 2023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백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지금까지 매크로 지표를 통한 매매 타이밍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나는 아직 배고프다.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또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.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. 네, 카카오톡 친구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한 후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네, 많은 참여 바라고요. 알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 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. 안녕.